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통증 치료에 최적화된 그 치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전문적인 학회인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저희 학회 선생님들 한 1000명이 넘어가요. 이분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엘보, 팔꿈치 통증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아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4가지 정도의 분류법이 있어요. 이 분류법하고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통성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통성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 자체에 원인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 통증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류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목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목 주변에서 뭔가 자극을 줬더니 통증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경병성 테니스 엘보라고 해가지고요,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무언가 치료하잖아요. 절대로 안 낫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경병성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는 환자 있죠. 이 환자분 치료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자분 다른 병원에서 죽자고 팔꿈치 치료를 했습니다. 충격파도 엄청 하셨더라고. 그랬는데 안 나요. 진짜 이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픈 게 좀 사라지죠? 네, 조금 더 할게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 어떤가 봐요. 안 아파요. 네, 다행이다. 본격적인 치료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신 것처럼요, 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신경통성 테니스 엘보로 하고요. 이 경우에 팔꿈치 죽자고 여러분 치료해 보십시오. 절대 안 낫습니다. 거기 주사를 맞고 충격파를 때리고 안 낫습니다. 돈만 쏟아붓고 시간만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육병이 원인이 되는 테니스 엘보가 있습니다. 근육병이 원인이 되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팔꿈치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 팔뚝이 아파요. 팔뚝이. 그러면서 움직이거나 컵을 들거나 뭐 할 때 있죠. 그때 팔 뒤꿈치, 팔꿈치도 같이 아픈 거죠. 한마디로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아픈 거죠. 자, 이런 분들은 근육병성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상당히 치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시적으로 무리를 해서 아직 테니스 엘보처럼 힘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근육에 좀 긴장이 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료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 한 3-4번 정도 치료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지시더라고요. 다음으로 힘줄병 테니스 엘보가 있어요. 힘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테니스 엘보고, 전체 포지션에서요 50% 정도, 절반 정도는 이 질환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니스 엘보 힘줄병의 주된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요 근육이에요. 요 근육. 요 근육에 여기 뼈에 붙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힘줄이거든요. 힘줄, 여기가 문제가 됐는데 어떤 문제냐? 1번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힘줄이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염증은 급성이고요. 그래서 멀쩡한 힘줄이 갑자기 무리를 해가지고 띵띵 부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딱딱해지는 그런 힘줄이 있어요. 이거 건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만성이에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팔꿈치를 무리하셔가지고 퇴행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이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부터요, 치료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힘줄을 부드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힘을 줘도 괜찮을까. 예를 들어 컵을 이렇게 드는 거, 텀블러 같은 거 이렇게 드는 거, 양치질 할 때, 뭐 이럴 때 통증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되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 치료되는 과정,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결과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료 안 하면 굉장히 오래 고생하시더라고요. 손모가 몰려가요. 바로 아파요? 예. 인상 쓸 정도로 아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힘도 없고. 자,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 환자입니다. 저를 좀 보시면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손목을 올려보는 거예요. 올릴 때 아프다, 여기 부어있고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힘을 줘서 저항을 주고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럴 때 명확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것, 이게 테니스 엘보가 되겠습니다. 통증이 어때요? 통증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거의 없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자, 최종적으로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들어보고요. 다음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얼굴 안 나와요.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대병 테니스 엘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이 심줄병 테니스 엘보,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필 때에도 아프신 분들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끝 지점에 가서 너무 많이 아프고 뻑뻑해요. 관절이 뻑뻑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는 인대에 문제가 생긴 테니스 엘보고요. 이 경우에는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1분 안에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자, 근육을 없애보면 여기 이런 것들이 인대거든요.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딱딱해져요. 이게 딱딱하니까 이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겠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심각한 경우에는요, 팔이 어깨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대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요거는 치료가 너무 어렵다는 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신경 가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팔꿈치 통증과 아주 관련 있는 그런 신경이 요런 신경들이 있어요. 요런 신경들이 있는데 바로 윗단계 심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 굵은 신경이죠. 얘만 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절 인대까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이 중요한 신경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요. 이렇게 가지를 막 치거든요. 이 작은 가지신경 있죠. 이 가지신경을 해결해 줘야 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 제대로 치료 못 하잖아요. 안 나요. 돈 아무리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냐면요, 이 관절 자체가 굳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거 부드럽게 한다고 무조건 왔다 갔다 할 운동만 시키면 될까요? 안 낫더라고요. 관절이 굳어가는 거를 방지하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 있죠. 그 과정이 저약회의 노하우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요, 계속 뻑뻑해요. 그러면서 다음 질환 테니스 엘보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스 엘보는 바로 이겁니다. 관절염 테니스 엘보예요. 쉽게 뭐겠어요? 무릎 관절염처럼요, 테니스 팔꿈치에도 관절염이 생겨요. 이런 분들 굉장히 드뭅니다. 이때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염 테니스 엘보는 완치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그래서 이 관절염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저희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해요. 한번 치료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괜찮아.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또 아프잖아요. 또 와요. 그래서 또 치료해요. 이런 식으로 관리 유지를 시키면서 꾸준히 치료를 해 나가는 그런 질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 근육병성 테니스 엘보는 팔뚝이 같이 아프면서 팔꿈치가 아픈 그런 경우 매우 쉽다 그랬죠. 한 2주도 안 걸려요. 자, 심줄병성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만 아파. 이쪽이 명확하게 아프고 약 50% 정도의 환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3주, 4주 정도, 경미한 경우에는 일주일, 2주일 정도면 끝나요.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8번 전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요.
경미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한 4번 정도 치료를 하면 깔끔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안 믿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인대병은 여기 힘줄병하고 똑같아요, 증상은. 그런데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관절이 뻑뻑하고요, 움직일 때 많이 아파요. 이게 인대병이고요. 그 다음 관절염은요, 관절이 아예 굳어. 그래서 다 안 돼요. 이게 다 펴지지도 않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 분명히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치료를 해요. 치료를 했는데 한 일주일 단위로 비교했을 때 통증이 쑥쑥쑥쑥 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병원 괜찮은 병원이에요. 어떤 처치라든지 딱 하나, 스테로이드만 빼고 스테로이드 안 쓰고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병원, 그 병원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학회 선생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 학회는 돈을 벌려고 모인 그런 학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통증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만 죽자고 연구한 학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력이 35년 됐고요.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한 1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환자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오랫동안 고생하세요? 그러면 눈을 돌려가지고 전기신경치료 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방문해 보십시오. 느끼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도 아마 경험하실지 몰라요.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끝으로 전기신경치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국에 저희 학회 선생님이 200~30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스텝 선생님이 여러분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 있죠? 이 병원 찾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래 고생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I'm flying on the wings of love. The sky's no longer high enough. You open up another world. 그건 안 될 모양이다. 한번 움직여봐요. 어떠신가? 통증이 좀 거의 없을 거야. 근데